안녕하세요. 지식을 공유하고 키워나가는 지식 나눔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의 파워포인트 중 맥 버전을 가지고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템플릿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많이 쓰죠. 연도를 연대기식으로 배열하거나 이럴 때 쓰는 건데,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버전은 맥 버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윈도우 버전의 파워포인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레이아웃을 빈 화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이제 만들 게 물방울 모양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 때는 작게 만들지 마시고 여기에다 큰 화면에다가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물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추가합니다. 하나는 원을 그리는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그려주면 이와 같이 정원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원뿔이 있죠? 자, 이거는 삼각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도형에서 이와 같이 삼각형을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크기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뒤집혀야 되는데 여기 회전 조절점을 이용해서 뒤집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도형 서식이나 홈탭에 있는 이 정렬 기능을 활용해서 뒤집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것을 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개체 회전이 있는데요. 이게 수직으로 뒤집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역삼각형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고요. 이 너비를 이 원에 맞춰서 조절을 해 줍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점 편집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꼭지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꼭지점을 클릭하면 흰색의 앵커 포인트가 두 개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이 위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시면은 이 위에 있는 타원의 원 형태를 따라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태를 자연스럽게 만들려면은 요 꼭지점 반대편에 있는 거를 클릭해서 이 부분에 있는 것도 조절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물방울이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이 되고 반대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자연스럽게 둥그스름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과 삼각형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었고요. 이 반대편도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줘야 되죠. 자, 그런데 사람이 로봇이 아닌 이상 요 왼쪽과 오른쪽을 완벽하게 대칭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한쪽만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한쪽을 가지고 붙여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요 개체를 모두 다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도형 병합 기능이 있고 요거를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통합을 누르면 이와 같이 하나의 도형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가운데를 잘라서 이 모양을 만들지 않은 쪽은 버리면 됩니다. 자, 이것은 도형으로 여러분들이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해서 이와 같이 직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직사각형을 보시면서 이 가운데 기준으로 없애고자 하는 부분이 다 포함되도록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두 개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남길 모양이 있는 도형을 먼저 선택해 주고 Shift 키를 누르고 없앨 부분에 위치한 도형, 즉 직사각형을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두 개가 선택이 되었죠. 자, 다시 한번 도형 서식에서 도형 병합으로 가시면은 여기에는 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모양에서 사각형만큼 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반쪽만 남게 된 이런 모습이 되었죠. 자, 요걸 가지고 복제를 합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맥북에서는 커맨드 D키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됩니다. 자, 복제된 상태에서 위아래 위치를 잘 잡아서 배치를 해 주시고 이 왼쪽 거는 지금 가운데로 이 좌우가 바뀌어야 되죠. 자, 이것도 도형 서식에서 이 회전을 가지고 수평 뒤집기로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모양이 잘 만들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요 두 조각을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가 떨어지지 않도록 모양을 잘 배치를 하시고 이것을 두 개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서식으로 들어가서 자, 이것도 도형 병합을 클릭해주고 통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물방울 모양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다가 아이콘이 들어가는 이 원형 도형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을 선택합니다. 타원을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그려주시면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정원을 만들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 색깔은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게 가운데 배치가 잘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윤곽선은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그리고 이것을 약간 안쪽으로 입체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림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이 도형 효과, 그리고 그림자, 그리고 안쪽 그림자를 이와 같이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흐릿한 이런 형태가 되었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입체적인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를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그림자 옵션이 있습니다. 이 그림자 옵션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그림자 옵션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 흐리게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쪽에 있는 이 도형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0포인트로 해주고 그리고 색깔도 너무 검은색보다는 조금 연한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어떤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가 되었죠.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모양을 만드실 때는 작다고 처음부터 작게 만들지 마시고 이와 같이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크게 만든 상태에서 요것들을 모두 다 그룹화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이 안쪽에 있는 원이 너무 좀 작아 보이죠? 자, 요거를 크기를 조절해 줄 텐데요. 자,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Shift와 Ctrl, Alt 키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위치 기준으로 상하 좌우 대칭으로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크기는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화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이제 조절을 해 주면 되겠죠. 이때도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지 비율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지점을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 안쪽에 있는 테두리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요 도형을 다시 한번 선택해서 도형 서식 윤곽선을 없애주시면은 이 바깥의 진한 부분은 없어졌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여러분들 포인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도형을 추가해서 어떤 방법은 이렇게 점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곽선을 없애주시고 도형 채우기는 그 색하고 유사한 색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또는 그림자 같은 효과로 이렇게 넓게 퍼뜨려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진한 색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연한 색으로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하고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자, 이와 같이 요 지점이 잘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5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복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Ctrl D키, 맥에서는 커맨드 D키로 5개니까
4번을 클릭하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를 마지막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 첫 번째 것도 첫 번째 위치에다가 계략적으로 이와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때는 높낮이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이 범위로 지정하고 이거를 맞출 때는 홈 탭에 있는 정렬을 이용하거나 또는 도형 서식에 있는 정렬 부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홈 탭이나 도형 서식에 모두 정렬해 가시면은 자, 이와 같이 맞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로 방향, 즉 이 세로 방향에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가운데에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렬을 통해서 맞춤을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개체가 배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와 같이 자리를 잡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요 형태와 모양 배치는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요게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떤 흘러가는 연대기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삽입 탭에서 도형에 가보시면 이와 같이 화살표가 있죠. 자, 화살표를 클릭하고 그리시면 되는데, 자, 이때도 여러분들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그려주시면은 이 가로 방향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수평선을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색을 적당한 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선 두께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나와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순서를 맨 뒤로 보내기를 해 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이 선상에서 이 개체들이 나열되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 줘야 되겠죠? 자, 삽입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자, 임의의 위치를 클릭하고 여기에다가는 아이템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홈 탭에 있는 글자 모양에서 문단 모양 가운데 맞춤을 해 주시고 자, 요거를 첫 번째 지점에다가 이와 같이 잘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배치하실 때도 자, 요걸 선택해 주시고 위에 있는 도형과 이 텍스트를 Shift 키를 눌러서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홈 탭에 있는 정렬 맞춤 항목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정 가운데에 배치하게 됩니다. 자, 요것도 5개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복제를 합니다.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D키, 맥에서는 커맨드 D키로 4번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되죠. 자, 그리고 요것을 마지막 것에다가 배치를 해주고 이 마지막 것도 이와 같이 홈 탭에 있는 정렬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텍스트를 모두 이와 같이 복사를 해 주시고요. 선택을 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홈 탭에 있는 정렬에서 맞춤 이번에는 위쪽에 이렇게 정렬되도록 하면 될 거고요. 다시 한번 맞춤해서 자, 이번에는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로 해주시면은 이 개체들이 잘 배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다가 내용을 입력하고자 한다면 요 텍스트를 선택해서 자, 이와 같이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 자, 요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와 같이 쉬프트 키와 함께 눌러서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와 같이 뭐 글머리 기호 등을 넣어서 내용을 꾸며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 안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적당한 아이콘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이콘은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플랫 아이콘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우선 플랫 아이콘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이와 같이 가급적이면 회원가입해서 로그인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은 아이콘의 색상 등을 변환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비즈니스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35만 7,814개의 어떤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런 아이콘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5개니까 저는 임의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PNG 파일로 이와 같이 다운로드를 합니다. 자,
프리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png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콘의 색깔을 바꾸려고 하면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에디트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에디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여기서 검은색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이와 같이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너무 복잡한 거를 받기보다는 좀 색깔이 적은 거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한번 다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모두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에다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서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파일에서 그림 삽입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받은 이미지들이 있죠. 요거를 한꺼번에 선택해 주시고 한꺼번에 삽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요것의 크기를 일괄적으로 이와 같이 조절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하나씩 끌어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너무 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크기를 조절하셔 갖고 이와 같이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은 각각의 아이콘이 들어가서 이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은 이런 형태가 되었죠. 저는 예시로도 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 카테고리에 맞는 그런 아이콘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색깔이 단색이라서 좀 단조로운 느낌인데 자, 이제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두 번 선택해 주시면은 지금 이 그룹화된 것 중에서 뒤에 있는 이 물방울 모양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채우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른 채우기 색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색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맥북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모습이고 윈도우는 다른 모습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자, 두 번째 색은 주황색 계열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녹색 계열, 네 번째는 파란색 계열, 그리고 마지막은 보라색 계열로 각각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부분의 색깔에 맞춰서 아래쪽도 색깔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색깔을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에서 빨간색에서도 밝은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에서 밝은 색상을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적당한 색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도 같이 이 연한 색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색깔을 바꾸면 자연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쇼로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좀 여러모로 활용도가 있는 이런 템플릿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도형병합 기능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쉽고 그리고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서도 텍스트로다가 좀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연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제 블로그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든 이런 소스는 제 블로그에도 pptx 파일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